오히려 제가 처음에 뭐 컴퓨터 사고 뭐 이런 유튜브 하겠다고 이런 장비 사는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대 사업가 두 번째 주제로 일상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사람들이 사업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커리어 걱정, 또 하나는 돈 걱정. 그 중에 커리어 걱정은 여기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오늘은 가볍게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더 가벼운 분위기를 위해 야외 촬영을 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지금 일상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이 너무 없어요. 제가 나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DSLR 사서 사진 찍고 다녀서 사진만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평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영상이나 사진을 추가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주위 직장인들 보면 대체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왜 다들 고민을 할까요? 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보통 60, 70년대 정도에 창업을 해서 성장기를 거쳐서 지금은 거의 성숙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성숙기라고 하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그것들 위주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장기와 성숙기의 차이는 성장기에는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지만 성숙기에는 거의 유지보수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면 거의 취업할 때부터 회사들이 거의 성숙기였죠. 그래서 회사를 꽤 오래 다녔어도 해본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해봤다고 하더라도 극히 작은 부분만 해본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요즘 AI를 중심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는 체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한동안 좀 잠잠하더니 요즘 들어서 이직이나 부서 이동 같은 것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보여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 회사는 미래가 없어서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겠대요. 그래서 다른 회사 사람한테 또 물어보면 그 회사 사람도 이 회사는 미래가 없어서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갈 회사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 배경에 이 구조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딜 가나 액티브한 사업이 잘 없어요. 그렇다고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가자니 또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대기업을 다니면 자기가 돈을 잘 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또래라는 준거 집단 내에서 분명히 잘 버는 게 맞거든요. 요즘 의느님 하지만 제 친구들이 현역으로 의대를 갔어도 아직 군의관이에요. 근데 지금 대기업 다니면 학위에 따라서 1억 넘게 벌잖아요. 제 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 직장인보다 잘 버는 친구들은 일부 전업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 포기하기 힘들죠. 포기하기 힘든 게 맞아요. 근데 또 직장인이 절대 생애소득이 높은 직업이 아니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AI 자동화 시대에 직장인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창업을 합시다. 뭐 이렇게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창업의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바로 비용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이 채널의 컨셉을 솔로프러너로 잡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다만 AI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AI 구독료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3개 쓰는데 셋 다 한 달에 $20죠. 사실 챗GPT는 두세 달 정도 제가 $200짜리를 썼는데 지금은 많이 안 써서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한 10,000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 뭐 26,000~27,000원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 지금은 아직 사이트 오픈을 안 해서 안 나가긴 하는데 사이트 오픈을 하면 AWS가 몇만 원 정도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생활비죠. 물론 저는 개발 작업은 동생한테 맡기고 이제 그 비용을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말고도 아웃소싱을 하면 그 비용이 조금씩 들겠죠. 근데 그건 하면서 생각할 문제고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정도로 웬만한 건 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몇 년 전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AI가 없을 때는 창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자본금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처음에 뭐 컴퓨터 사고 뭐 이런 유튜브 하겠다고 이런 장비 사는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요. 결국 창업을 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은 소비 생활인데, 직장인의 소비 대 창업 후의 소비, 이제부터는 진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많습니다. 개인적인 반성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앞에서 직장인들이 착각을 하고 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연말정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만큼 카드를 썼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또 그럴만 했던 게, 제가 한 5살 때부터 차를 좋아해가지고 차도 수입차 타고 다녔지, 신세계 백화점 VIP도 했지, 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브랜드 VIP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해서 후배들 만나면 밥도 엄청 비싼 거 사주고. 자 이제부터 하나씩 영상으로 보시죠. 자동차부터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잘 타고 다니는 3시리즈, 몇 년 전에 신차 출고했어요. 당시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었고요. 36개월 할부 걸고 샀는데 지금은 당연히 할부가 끝났고, 그래서 올해 초에 이 차로 바꿀까 진지하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장 창업할 생각이 아니었어서 다시 36개월 걸고 530 엠팩을 살까 했는데, 샀으면 큰일 났죠. 그 대신 이거 샀어요. 얘는 i5이긴 한데 암튼 제가 자동차 모형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모았어요. 그때 R8이 너무 멋있어서 처음 샀고, 그 당시에 뱅뱅 사거리 근처에 레플리카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다이캐스트가 엄청 많아서 거기 구경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직장인 했어도 뭐 다 아시잖아요. 아까 530 정도가 최대지 더 이상은 힘들죠. 이건 몇 년 전인데 제가 이거 M4 시승하고 M4 산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못 산다는 거. 이 정도 수만 되더라도 솔직히 직장인이 사기엔 버겁죠. 하물며 요즘 기본 2억 5천이 넘어가는 911 같은 건 어떻게 사겠습니까? 다음은 패션. 추억을 담아서 출근룩 모음 만들어봤어요. 얼굴은 왜 가리냐? 제가 이런 사진을 보통 주말 오전에, 또 옷도 제가 원래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참 꽂혀있을 때는 매일 밤에 1시간씩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이 사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준지 VIP를 했죠. 이거 키링 16만원. VIP 행사 초대받을 정도로 VIP였던 적도 있는데 꼴값이죠? 아니 진짜로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준지 매니아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구매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분들이 제 또래까지는 아니죠. 못해도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정도는 많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저만큼 여유가 있을까? 물론 답은 NO! 원래 돈이 많은 게 아닌 이상 직장인이 명품 몇 개씩 사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가끔 하나씩 사는 정도? 이게 재작년인가 그랬는데 여기 회사거든요. 점심시간에 강남 신세계 가서 발렌 신발 하나 사왔어요. 이때 한참 유행하던 스앵라를 샀죠. 셀프 생일 선물. 그리고 이후에 나온 엄청나게 큰 신발들 있잖아요. 테넥라, 카고, 이런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안 사다가 모처럼 마음에 쏙 드는 신발이 하나 나왔어요. 햄튼스. 이거 검정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미 퇴사했을 때였나? 퇴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였나? 그래서 참았죠. 그 이후로도 계속 참고 있는데, 제가 무슨 대단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참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로 돌아왔을 뿐이죠. 사실 지금 수준이 맞아요.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하니까 부자 행세할 수 있었을 뿐이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감정적인 소비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거나 활용도가 높다거나 뭔가 따져보고 사야 되는데 뭐 그냥 예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면 직장인 수준에서는 이제 30대 초반이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업에 드는 비용 자체는 감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성향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의지가 있고 최소한의 생활비가 있다면 뭐 비용 때문에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 창업은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확실히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오히려 멘탈이 못 버티는 게 문제죠. AI 덕분에 일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졌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어지간한 결과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성격도 그만큼 급해졌죠. 뭔가 바로 성과가 안 나오면 답답해요. 그래서 힐링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의 힐링.
저는 뭔가 마음 정리가 필요하면 산책을 자주 해요. 석양이 예뻐서 찍어봤는데 여기 한강대교고요. 여기서부터 반포대교까지 한강 따라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코스예요. 편도 5km 좀 안 될 것 같은데 천천히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좋더라고요. 잠수교 근처에 앉아서 반포 부자 아파트들 15분 정도 보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반포 같은 동네보다도 좀 한적한 동네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힐링 산책하는 건 사업 시작하고 달라진 일상은 아니에요. 회사 다닐 때는 더 많이 걸었어요. 하루 종일 고민해서 제안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 바로 그날 점심 거르고 한강 걷는 거예요. 여의도 한강공원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나무 데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기본 코스고요. 오늘은 기분이 좀 많이 잡친다 싶으면 서해도까지도 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인 때나 지금이나 일상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재택근무에서 지금이 돈을 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 같은 이유로 사람들 만날 일이 확 줄어서 약간 심심한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또 바빠서 사람 만나고 할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해요. 물론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소득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쓴다기보다도 심리적 압박 때문에 못 쓰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을 제약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돈이 됐든 다른 이상이 됐든 뭔가 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봐야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유튜브가 제 영상들을 조금씩 알고리즘에 끼워 넣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대중적인 방향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편안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도 AI를 활용해서 작은 규모로 창업이든 부업이든 뭔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지향하고요. 이 유튜브 채널도 제가 편하게 의견이나 경험을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제 생각을 전달 드리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